겁니다. 그리고 저쪽에 저기가 이제 내덕도, 그냥 내중에 덕도라고 그러면 나오는 내덕도고, 그러니까 대덕이라고 하는 말이 대흥면과 내덕도를 합해서 대덕이라고 생겼어요. 여기가 이제 내덕도 섬인데 이게 연륙이 돼갖고 지금은 좀 이제 육교로 이제 되고 완전히 이제 육교가 다 됐죠. 옛날엔 섬이었습니다. 저기는 원래 궁중의 목장이라고 했어요. 궁중 목장.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앞에 바다가 전부 작은 바다입니다. 옛날에 금당, 금일, 뭐 저쪽 거의 청산 못 가서까지 다 길어요. 굉장히 바다가 넓었습니다. 그런데 1910년도에, 1910년 좀 못 미쳐서 완도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없어요. 완도군이. 그러니까 여기 자흥 있는 섬 띄워주고 또 강진 소득되어 있는 뭔가 고급면, 약산면 이것을 좀 붙여주고 그리고 해남에 저기 하는 저기 노력 노화도 부분도 이것을 해남 것인데 그걸 못 해가지고 완도 분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이게 왜 해진성이 여기 들어앉게 됐는가 하는 거예요. 사실 이 해진성은 원래는 여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인지 모르는데 근데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왔다고 보니까 상당히 오래전에 지금 모성군 회천면 군항리라고 있어요. 군항리가 원래 회정인 성이에요. 근데 거기가 지금 여기서 좀 저쪽 넘어가죠. 우리가 지금 등량만 아닙니까? 등량만이 저 안에 들어갔고 회정인성이 있으니까 적군이 와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지 않겠어요? 저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안 좋고 또 하나는 물이 빠지니까 배가 꼼짝을 못 해버려. 그러니 이건 그 성으로 진짜로서 가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종 때에 홍응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이렇게 쭉 돌아보라고 했더니 그런 폐단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종 20년에 이게 지금 아마 그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성종 20년, 21년에 이게 이제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만호를 안 뒀어요. 만호라는 건 이 벼슬이죠. 지금 같으면 해군 김치 촬영하니까 그건 같은 데 없어요. 여기 이제 그냥 조그마한 저기죠. 만호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같은데 말은 만호라고 하는 것이 만호를 다스리는 그런 저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되게 만호라는 건 바닷가에가 우리는 많이 있어요. 원래는 이 만호라고 하는 만호나 천호는 몽골에서 나오는 벼슬이니까 사실은 몽골 사람들이 저기 할 때 만호 만가구를 다스리는 것, 청가구를 다스리는 것 해가지고 했던 것을 따다가 한 것이 우리가 이제 만호 여기가 됐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는 요 해령진성 자체는 둘레가 1900척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것은 지금 복원이라고 해놨습니다. 옛날 그 모습은 아닙니다. 그 모습은 아니고 여기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쭉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물론 가나가 있죠. 내야가 있고 무엇이 있고 이제 다 있고 그리고 지금은 간척이 되어가 여기 보니까 매립이 돼서 많이 넓어졌습니다만 바로 바다가 이제 유빙이 돼가지고 여기가 좀 지덕이 사나운데요 사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매립에서 넓혀주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넓혀지다만 그리고 이제 1900층이고 높이는 약 높이가 한 13층, 약 3cm로 한다고 한 4m 정도죠. 근데 석축으로 되어 있는 성, 그 다음에 토성, 되게 저 뒤로는 토성이었어요. 그렇게 큰 적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 만호는 그러니까 해군 저기를 여기만 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알다시피 마량에는 마도 만호가 있어요. 그쪽에 하면. 그리고 바로 여기서 얼마 안 가면 지금 녹도 만호가 있고.
그 다음에 더 나가면 방탑집 마을 이렇게 쭉 바닷가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우리 지금 자흥 이 회령신성 만호 회령신성은 이게 소속이 어떤 때는 전라 우수사가 관할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전라 좌수사가 이제 관할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쭉 하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승원 씨 이제 소설 그 저기를 보면 그런 거 있지만은 이쪽 여기가 이제 만호 벼슬에서는 만호가 제일 이제 높은 사람이 하나 있고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가 이제 군관이 20명, 뭐 장교가 6명, 진무 뭐 30명, 통인이 뭐 10명, 사령이 10명, 이만해도 한 50여 명 이상이 여기 이제 두둔했다 이렇게 보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항상 지어져 있고 저랑은 아니죠. 그러고 지금처럼 뭐 보급이 잘 되고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옛날에는 거의 인력이 알아서 벌어먹고 사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어민들이 참 죽을 고생을 했어요. 왜냐하면 심심하면 가서 이러면 주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얼마나 고생을 한지. 그러니까 우리 자흥은 이제 다른 얘기가 됩니다만 아주 너무나 그냥 수탈을 많이 당했습니다. 가령 자흥 도호부는 부흥보다도 좀 더 관리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흥에 있는 그 도호부, 부사 그 밑에 있는 모든 그 아전들이 전부 다 거의 보험금이 없이 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몇백 명 되지. 요쪽 그 벽사에 가면 또 거기가 또 몇백 명 되지. 그리고 여기 회진 그러지. 이런 이 관한 역전 보니까 아전들 때문에 이게 우리 자흥 사람들 아주 참 고생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존재 이백규 선생이 써놓은 참 저기를 보면 아주 거기도 비참하게 돼 있어요. 거의 우리 지금 다산 정약용이 표현할 만큼 그렇게 심하게 우리 존재 선생님도 했던 걸 보면 자흥 사람들 그간에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다. 동학혁명이 어떻게 해서 자흥가 최고 격전적으로 동학 사람들 저기 하게 됐냐.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자흥 사람들이 결국은 그랬다. 철종 밀란도 모든 군수를 짓던 고재환 씨가 앞장서갖고 철종 밀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거 보면 그만큼 우리 자흥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 이 성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이순신 장군이 오게 되고 저기 했는가 이제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순신 장군이야 1592년에 임기내란이 났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순신 장군이 전라 좌수사, 여수에 있는 전라 좌수사로 있다가 전라 오수사는 그때는 원균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쪽까지, 경상도까지 마등리라고 이제 그쪽 갔지요. 그러니까 거기를 확 막아놓으니까 이순신 장군이 지켜놓으니까 이 전라도에는 애군들이 꼼짝을 비춰보들 못했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쭉 승승장구를 했는데, 결국은 1592년을 지내고 나서 1593년 초까지는 조금 전쟁이 있었는데, 그 뒤로 소강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1593년, 그러니까 임진 진사 계산년이죠. 거기 그때는 명나라 군세들이 이제 이렇게 원군이 옵니다. 그런데 권위시 유기나까지 가려면 이제 소서 행장이 이쪽 평양까지를 이제 가고 그래 했었지만은 날씨가 추워진 게 일본 사람들이 이쪽 대개 여기 지금 징발돼갖고 나온 사람들 의냐면 규슈 쪽 사람들이에요. 북곡과 이쪽으로 규슈 쪽 사람들. 그 따뜻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와갖고 겨울 납친 게 추워서 죽는 거예요. 이게 할 수 없이 이제 퇴각을 해야 돼. 그런데 군량도 떨어졌어요. 아무리 조선 땅에서 이제 뭐 양식을 구해 볼래야 뭐 있어야지. 없어. 근데 바다는 이순신 장군이 꽉 쥐고 있으니까 그거 안 들어오고 이게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퇴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실 전쟁은 약간 소강 상태로 가다가 1597년 정년 전에 신유경이라고 이제 명나라 열교관하고 일본에 본인식 있거나 말하자면 소서행리하고 우리나라 빼물고 주유까지 강화조약을 해요. 넣는 거예요.
근데 신미경 요놈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명각 사람이. 이게 아주 간계하기야, 이거 말았어. 홍윤숙이 앞에 가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머리 숨쳐가고 죽은 사람한테는 차마 그 말을 못하니까 또 저기 하다가 우리 결국 강화조약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풍신숙이나 이놈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저를 얼른 안 되니까 다시 침략해라. 그래가지고 재차 이제 정은재라는 이제 이렇게 이제 침략하는데 권인시 육개나가 그 소생장이 꾀를 낸 거예요. 그 이순희 장군이 그때 이순희 장군이 이제 제가 내 말을 안 믿어줄 것이다. 말하면 내가 어떤 헛 정보를 저기 하면은 그건 안 믿어주고 그러다가 실제로 좀 혼이 날 것이다. 그런 거이지. 그런 게 뭐냐면 어느 날 맨날 몇 시에 일본군이 넘어온다 하는 것을 이순희 장군이 뒤로 흘렸어요. 정보를. 그러니까 조정에서는 이제 큰일 났거든요. 그 이순희 장군 보고 하기를 가서 싸워서 그럼 막으라 그랬어요. 이순희 장군은 그것이 간계인지를 알고서 응을 안 했습니다. 응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됐냐? 근데 실제로 변사가 와버렸거든요. 그러니 뭐 왕명을 거역한 건 꼴이 돼버렸죠. 근데 그때 그 전투에 나가갖고 원균이 우리나라 수백 척의 배를 갖고 저걸 갔는데 그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날 중에 비가 많이 오고 그냥 기상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저기 칠천양바다라고 거제도에서 이제 이쪽 통영 쪽으로 그 바다가 이제 칠천양바다입니다만 거기서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전부 병사들이 그냥 피난 가본 거예요. 왜냐면 피는 작다지 어찌 춥지. 그러니까는 가갖고 그냥 전부 다 배에서 내려서 육지로 왔는데 육지는 어떤 거냐 일본 놈들 지켜섰다가 다 저걸 해요. 그래가지고 하루 저녁에 그냥 완전히 그냥 다 망했습니다. 전부 다 패전을 당했어요. 그리고 원균이는 좀 몸이 뚱뚱하고 저거 했던 거예요. 뚱뚱뚱뚱 이렇게 하고 하는 모양인데 거제도에 가갖고 그 일본 놈들 병사들한테 칼로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 완전히 이제 망했죠. 그러니까 이순 장군이 이것은 명을 거역해서 그랬다 그래가지고 뭐요? 그것을 올려다가 국문한 거 아니겠습니까?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랬는데 서해 유성령으로 몇 사람들이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고 특히 자흥에 우리 정경달 장군도 하는 말이 이거냐면 독재 사원을 하면서 이순신이 아니면 이 나라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해가지고 한선 이제 풀어는 줬죠. 백의정군은 한 가지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백의정군을 이제 쭉 하다가 뭐 일반 뭐 관직이 없이 이제 병사 두세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경상 쪽으로 쭉 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크게 망해 놓으니까 여기 지금 사천에 면이 있는데 권양면에 오면서 저기를 왕명을 받았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정윤환의 8월 3일 날 그 말을 들었습니다. 왕명을 받았어요. 그 왕명 그러니까 교서도 내렸을 뿐만 아니라 유시가 내렸어요. 그리고 그 유시의 선조가 내가 잘못했다 라고 이순장한테 빈 거예요. 내가 잘못하자고 이게 공을 그렇게 했으니 좀 앞으로 좀 저거 해달라.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그 교서를 받고 절을 하고 뭐 하고라고 이쪽으로 이제 건너옵니다. 쭉 건너오다가 뭐 그런 게 곡성, 압록 이렇게 하면 순천